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나 재단이나 외교부나 행안부에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법은 여기 우리가 준비한 법안에는 없습니다. 일제강제동 피해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배상토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권한이 소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이 법안 조항에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왜 확장했냐면 일단 말씀드립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이거죠. 함부로 국가라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한일 기본조약에서 선포한 것과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준하여 계산하라 하는 조항을 했습니다. 소련이죠. 사할리는 소련 영토이기 때문에 소련으로 그 많은 광산으로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죠. 사할린의 억류 미기환자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국민 노무자 미불 임금을 확실하게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도 각종 유형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조항에 넣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한국 내 수혜 기업을 명시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고 법에 명시를 해야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거든요. 일본의 정부가 전번 기업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배상금 수혜 기업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국민 무연고자였죠. 무연고자니까 그 사람 누가 책임져? 이게 아니고 우리 국민 무연고자의 인권과 권한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에 잉크로 쓴 건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한자로 쓰여있고 일본말로 쓰여있는데 90만 명의 명단을 한글로 번역해서 연구 보존하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상의 영혼까지 편히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 유해 봉안처인데요. 이것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할 자료를 공개하라. 이것을 한국 정부는 요구하라. 한 번도 요구 안 했어요. 다 요구해라는 거죠. 이것도 넣습니다. 법에 있어야 이들이 움직이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때 대통령은 이를 허가해라. 그럼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국민 배심원들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때 대통령은 이것을 허가해라. 아니면 원래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됩니다. 나라는 한 나라를 국제사법분제 제소할 때는 나라 상대가 되는 개인은 안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이 비대위에서 앞으로 정말 아시아를 포용하고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향한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정말 국제사법분제 가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죠. 지금까지는요,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을 상당 부분 거의 90% 이상 무시해왔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70년 이상, 65년으로 말하면 59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법은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언제부터냐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조약이죠. 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이죠. 1965년 6월 20일 한일 기본조약 이거 전부 무시하면서 이때를 기준으로 전부 소급 적용할 것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가주시죠. 동그라미 번호가 있어요. 가운데에. 저를 잘 보셨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시겠지만 6번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 계속 일적으로 좀 가주세요. 국회의안 2912호는요, 지금 5월 29일로 전부 폐기된다고 하지만, 이 법은 2년 전에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고, 또 폐기된다 할지라도 이 법을 지금 주물르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제3자 배후 변제라는 말이 나왔고, 신탁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맨 처음 나왔어요. 이 지금도 정부는 배후의 변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국회의안 번호 2915번과 비대위에 준비한 법안입니다. 양쪽인데요. 자, 이 법은 국회법은 인권재단사립법이에요. 배상특별법이 아니에요. 피해자 배상특별법이라는 거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막대요. 그러나 저는 우리 비대위는 최근까지 어제까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포함했고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외교부 행안부에서는 이 법을 편리대로 자기들의 행정 편의대로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 정도가 아니 정말 피해자 800만, 1000만이 넘는 이런 피해자들의 이 요구사항 다 필요하기 어려우니까 채택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붙잡고 빼야 되는데, 이거는 재단 이사장도 못하는 건데, 이 법은? 국회의원도 못하는 건데, 뭐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도 못합니다. 딱 한 군데는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피해자인 여러분들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년 후에 당신들 이거 안 하면 대통령 못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 제정했다 해도 이건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법에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판에 시기가 통과돼도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은 나오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각오해야 돼요. 2년 후에 대통령 누구냐? 응? 이거 일제 침략사고 만재 독립운동사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이걸 대통령 못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슴이 지금 딱 고정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정부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본에 선전포하는 거예요. 이거지.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은요, 일본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 무슨 법원?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요. 정말로 국가의상과 민족정신이 입각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정신과 국가의상은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국가의상과 국민의 명예를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조는 거의 저희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자 우롱하는 거예요, 이 부분. 기만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롱하고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10년 전에 지원위원회에서 이 재단으로 전원할 때, 저는 낱낱이 다 기록 다 해놨어요. 그때 제가 운영장이었는데, 기록 다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비대위에서 준비한 법은 피해자, 우리 정당한 권한이야. 너무 정당해요. 너무 정당해요. 그리고 이 법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못하면 독도도 빼기로 다 빼요. 이 사실을 피해자는 거의 몰라요. 또 양쪽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갑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봅니다. 피해자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 사항이. 과거에 이미 결정된 사람. 이거 끝나요. 이 우리말이 참 해석하기 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 추가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피해 위험의 진상규명 없습니다. 여기는. 피해 규명, 진상규명.
없어요. 저희는 아주 강화했습니다. 유형률 하자 이거예요. 권익 인도에 관한 보장 규정 없습니다. 저희는 했습니다. 이따가 다 나옵니다. 자, 피해자 심사 기준 여기 없습니다. 심사 기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누락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정말 개밥에 도토리 당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심사 기준을 확실하게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자꾸 제3자 배후 변제론이 나오죠. 그리고 일본 기업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게 그 맡기라는 거야. 이 자식도 지를 직접 줘야지 뭘 맡기고 지랄해. 직접 줘야지. 안 그래? 직접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혜 기업이 재원관리 출래라 일본 정부 기업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법안은 눈 감고 야옹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정치하지 않으면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 만드시고 경상도에서 만드시고 안 오갑시다. 너무 딱딱해요. 다음 슬라이드 오시죠. 제 1조를 하는데요. 1조는 가히 이 법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인권재단을 설립하라는 법이지 특별법, 배상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배상 지급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배상 지급에 대해서. 1976년 다 했다 이거야.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허점을. 변명의 이걸 남기고 있어요, 여기는. 인권신장이라는 얘기 물론 많이 나오는데, 법 조항에는 없어요. 목적에는 있는 조항에는 없어요. 여기는 피해 회복이라고 했어요. 명예회복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인도적 배상금은 지급해야 된다. 정말 인도적으로 해야 된다. 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만,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하죠. 사죄를 해야. 여기 목사님 계실 텐데, 사죄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사죄 없는 용서 없잖아요. 사죄와 용서를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럼 이런 과거 청산도 안 하고, 형하고도 하고, 이웃집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죄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아니, 서로 미안하다고 악수해야 막걸리도 한잔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급이 없는데, 그것이 걸림돌 삭제는 일본이 호환을 취하고, 타령식, 납득되고 그런 거고, 두 번째, 이 나라의 친일적, 상당히 거대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정의인데요. 제2조 정의. 자, 여기는요, 우리나라 또는 일본 판결을 통해, 일본의 판결을 통해, 일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뭐예요?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 이거는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0년 전에 지원위원회에서 그 법 10143 법이 있는데 특별법 이거 폐지됐어요. 그 법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를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이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 외에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조사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변명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이 법을 만든 사람은 행정을 안 해요. 24살 먹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여직원이나 남자직원 데려다 놔. 법대로 해야. 그러면 이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끝나요. 그걸로. 이 나라 행정이고요. 여기에 아주 숨은 허점이 우리가 속아넘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법률로 이미 심사 결정된 사람으로 말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람은 피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나 저희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건 영어 안 썼습니다. 피해자 추가 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한미 특별법안 제2조 용어를 정리한 것은 이제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1차, 2차, 3차까지 비대위에서 비대위를 해산하는 그날까지의 진행상을 책으로 발간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5절을 보시면요. 15절 이런 말이 나와요. 재단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기부할 때에는 수혜자가 화해를 받았던 선명자를 선고합니다. 제출을 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탁기를 가지고 제공합니다. 누가 수혜자예요? 수혜자가 뭐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 받는 게 수혜예요. 은혜가 해자야. 우리가 일본한테 은혜 받았어요? 피해자? 왜 수혜자가 되느냐고. 그리고 왜 선현자를 왜 받아? 그래서 저는 저쪽에 정말 15개, 20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칸이 부족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바꾸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국내 조직은 여러분들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국선에서 광복회에서 독립운동에서 유공대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거 천만 명이에요. 지금 이념의 대통령 할래? 누들 이거 안 하면 대통령 누구도 못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바로 이 조직을 하는데 전국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고 제 뜻이에요. 정말로 전환론 1800씩 포기 안 했습니다. 전쟁 총지휘본부 대부분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가츠라 토끼가 아시죠? 저거 후지부를 알게 달라스가 뭐니 1945년 스위스에서 저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한 건데 저게 여기에 점에 하나 들어가요. 육군 중령이에요. 얘들이 뭐라고 했냐?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한테 첫째, 천황제 유지. 두 번째, 일본은 섬나라니까 배를 부수지 말 것. 세 번째는 뭐냐? 대만과 조선은 일본의 영지이니, 점령지이니, 일본 식량이 있는 땅이니, 일본 땅으로 영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체의가를 했는데, 미국이 한 달 동안 이것을 보류하다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이걸 다 인정을 했어요. 세 가지 사항.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독도영유권 일본 얘기해도 미국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저 미작 때문이에요. 왜 이 미작을 대통령실에 왜 말 안 하고 지난번에 가츠라 텍스트 미작 누구는 폐기하자고 하니까 누구는 그거 100년 지났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맞바꾸자 이거 해교원수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저게 바로 일본이 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해서 점령하겠다는 용어가 바로 저겁니다. 쓰지 마라. 덕배는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정말로 저는 배상 이거를 해야 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무시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제문을 포함해서 10개 맞바꾸자 이거요. 좋다. 돈 내놔. 돈 액수 제가 좀 따지는 거 다 해라는 거. 돈 내놔. 이거 해줄게. 그럼 이거 다 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우연을 갔으니까? 어젠가 그저께는 계속해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왔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걔네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 친일파들 지금 누가 아버지 할아버지들 비행기 만들어주고 군자금 다 대주고 김한란이 모윤석이 그냥 대주 연설해서 가라 황금에서 또 가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일본은 자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는 이게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6년도부터 배상을 했다 해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고 배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세년 후에 특별조사하자. 물론 이걸 하나하나 소위원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특별자는 붙어야 되겠어요. 사안일로 강정해서 업무 지금 기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족이 얼마나 피눈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년병 여자 그 정신대가 아니고 징용입니다. 정신대는 뭐냐면 일본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본 군을 위해서 일본 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용어예요. 정신대라는 말. 그래서 그걸로 징용이에요. 징용. 그걸로 징용. 갖다 쓴 거예요. 대에다 쓴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징용 사건 내용을 아시죠? 제가 30년 동안 전부 조사해서 타의 추정을 물어봅니다. 후쿠시마 사건. 지금 해남도 천인경 생대장이라고 아시죠? 광산 연예인이죠. 광산. 일본 각지의 광산 많죠. 조세희 탄광에서부터 많죠. 이거요 남태평양에서요 과타왈라 그 이제 마샬 제도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민영 씨가.
저한테 왼손을 갚아달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를 잘라서 살대에서 익혀서 고래고기라고 먹으라고 했어. 이것이 바로 그거 다 있습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그거 있습니다. 해방 후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죠. 제노사이드, 계획적 고우죠. 계획적 집단 학살입니다. 계획적이란 말 꼭 들어가야 제노사이드가 성립이 되는데요. 해방 이렇게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느냐?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발간한 청구권 자금 백서에 피해 기간을 1945년 8월 15일로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응? 또 여기 해방 이전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제한민 학사사건 교회 학사사 다 안 했잖아요. 대혁명이라고 있어요. 7천 몇백 명 다 맞아 죽었어요. 한국에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때려 죽였어요. 왜 이거 진상규명 왜 안 하는 거야? 당군 할아버지한테 고발해도 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이 사항도 이쪽 법에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금방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7조에 45년 8월 15일 피해 조사에 관해서 조사해라. 또 그 이전 것도 조사해라. 이게 법에 들어가야 얘들이 이런다니까? 응? 이 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거 뻔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들어가. 70년 경제기획 하면 청구권 자금 백서에 이게 나와요. 8월 15일에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에서 다음 질문 없어요. 이쪽에. 이건 심사 기준 강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해요. 총 맞고 가슴을 통과해서 어깨로 나와서 흉터가 있고 진단서가 있는데도 집에 와서 살아 돌아와서 자식 낳고 잘 산다고 인정 안 해줘. 안 해줘요. 많을 거예요.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법에서 심사 기준을 한 것이 잘못됐으므로 잘못됐으니까 지금도 배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못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전일 저기 저번에 아버님도 지금 인정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심사 기준을 조정해라. 그럼 조정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 배신 문제인데요. 이런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7번처럼 했어요. 실제로 여기 1, 2, 3, 4, 5, 7번 다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가 독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이사장이 우리가 10년 전에 제 기록이 있는데요. 재단을 올바로 설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얼마나 그 투표에서부터 비리를 하고 장난을 치는지 말이에요. 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장난친 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1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법 하나 고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지금 다 만원 2만원씩 회비가 됐지만 연간 다 지원 받잖아요. 오늘 다 받잖아요. 정말로 이런 굴욕적인 그런 것이 있죠. 네, 좋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배상도 지금 3장 방식인데 여기 요거요. 한일 기본 조약 당시에 국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650불을 지급하겠다는 협상 및 조약 체결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환 상환자는 200불이라 했어요. 그때 여기서 그 한일 기본 조약에서 200불을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대법원에서는 지난번에 판결 15번 판결 1억 원씩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외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200불에 1650, 8배잖아요. 네? 계산해주기 8억 투자 이거야. 8억. 돌아가신 분들은 무슨 2천만 원이 뭐야? 끈값도 아니고 애들 사탁작도 아니고. 맞잖아요. 계산이 맞죠? 맞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대의변제,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대의변제라는 것을 6번 해석을 보면은, 구상권이 포기자가 빠졌는데, 구상권 포기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대통령이 기시다 앞에 가서 와가지고 그 아픈 것을 다시 들춰내는 그런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의변제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다음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요.
피해자 수혜 비용에 관해서 정부 이외에도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황제철이 지금 여기 포스코 있죠. 박태준이 분명히 말했어요. 10년 전에 연간 32억 5천억을 순수익을 번다. 그런데 하나도 돌려줍니다. 포스코는 창업기금은 100% 피해자의 배상입니다. 그러면 32억의 10% 부가가치 누구거든? 여러분 거예요. 근데 정부가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부가세 10% 32조 원이 10%면 얼마예요? 3조 원이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 뿌리면서 전체 다 하면 1년에 몇십조 와야 돼요. 그걸로 우선 추모사업자고 이런 거 생기죠. 배상금은 아니에요. 이 경우가 바로 보상금이에요. 도덕적으로 이건 보상금이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보기업이 내놓는 것은 배상금. 그렇죠?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아요. 생각해봐봐. 서울은요. 그러면서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외에 많습니다. 일본의 전문 비용은 현재 제가 조사한 것이 299개인데 한 50%는 350 기업이 됩니다. 이제 다음 책에 나올 때 제가 조사를 전부 할 건데,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재단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수혜기업은 어디요? 이런 거니까. 수혜기업은 어느 기업이야? 여기 했어. 자, 25조 봐. 이렇게 돼야 이게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예요. 76년에 남대구 경제기업원장단 부총리 발간사에 56쪽에 나온 56쪽. 대일 청구권 자금의 도입이 확정된 후 곧 민간인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정부는 재정 형편상 청구권 자금이 10년간에 걸쳐 분할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이 완료되는 1975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당시 중요하죠.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정부로서는 이 자금이고요. 그게 배상입니다. 이 자금으로 각 산업의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 과제였다. 이 여러분 때문에 국민소득이 올라간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응? 피해자가 지금 100년 지난 일이 무슨,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르거든. 자존심을 가져가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불쌍한 거야.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큰 어른의 입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켰잖아요.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미뤄왔던 것이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야. 75년 뒤에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좋아. 한 거 인정합시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많죠? 피해배상 못 받으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그때 당시가 뭐예요? 엉터리라는 거 요식해야 돼. 그거 한 거야.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배후 변제가 여기서 나오죠. 정부의 배당 지금 책임감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정부한 기업은 걔네들 책임 있대 이게 아니라니까?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돼.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이런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배후변제 쟤네들은 할 수도 있다. 이것만 하는 거야. 밑에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지금 이 법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말이죠. 박사하고 다 있다는 거지. 밑에 좀 보지도 않아.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수혜기업도 보상금이 재원에 내놔야 돼요. 1년에 부가가치세 10%씩 다 내놔야 돼요. 더 달라고 하면. 원금 회수해야 돼요. 원금은 그때 당시에 지금 회수하고, 그래도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지들 사업하느라 고생한 거 인정해주고, 잉여금의 적정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200조 원 됩니다. 저 무리한 계산 아니에요. 200조 원 된다니까요. 그러면
100만 명 피해자한테 1억씩 주면 돼요. 연하 따질 것도 없어. 뭘 따져. 이거 내놔. 10% 내놔. 부가가치세 누적 아니야. 원금이 우리 거잖아. 원금이 우리 거니까 부가가치세도 내놔. 다음 세. 지금 엉터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안 해요. 누가 연구를 안 했어. 다음 슬라이드. 지금 무연고자가 자꾸 좀 개발이 도토리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그때 총각 때 간 거예요. 총각 때. 너 안 가면 네 아버지가 다시 끌려가. 아버지가 끌려가. 아니면 네 할아버지가 끌려간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 총각 미성년자 16, 17살이니까 천안 웃기는 사람 샀다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돌아와도 죽었어. 없어요. 여기 기록이 하나도. 이게 무연고자예요. 우리 분들 그냥 광찬.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다만 동네에서 이런 거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모두 피해자는 똑같이 이 법에 적용을 해달라는 저항을 31조에 넣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국가기관에 소장된 명단이 10년 전에 갔다가 번역을 했어요. 못해요. 하루에 120명, 150명. 시흥동이 그때 시흥동 뚝섬이 광주군이에요. 그 주소를 다 찾아야지 링크로 막 흘려 쓴 거 한자로 쓴 거 누가 썼는지 글씨를 잘 쓰는 거 자학비에서 한참 찾아요. 몰라요. 그거 다 번역을 해서 한 1000몇 병을 했는데 경기도 하해군을 842명을 영쾌도 제가 그걸 해놨는데 지난번에 여기 들어왔던 우리 젊은 여자분이 내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해군이 됐네 그랬죠. 해군이잖아요. 바다에 돌아가면. 그래 그럼 경기도는 파주세요. 경기도는 이미정씨. 그래서 그 명단을 보냈더니 3분도 안 돼서 할아버지 찾았어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 명단하고 생년월일이고 주소고 할머니 이름까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842명인데 한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지금 다 번역을 해서 이거 꽂히려면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원에 있는 배정 기록원에 있는 시커멓게 쓴 이것이 막 흘려서 막 잉크가 뭉쳤어. 이름이 전재진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느냐 없느냐는 우리 여기에서 뭐 확인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와서 번역해서 연구 보장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간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규정을 했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들의 사망자가 이 법에 처합니다.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없죠? 이거 가져갈 사람이 없죠? 돈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돈을 따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런 상태의 국가는 피해자한테는 정부가 아니야. 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피해자가 갖겠어. 우리 피해자가 복지사업 다 하고 추모사업 다 하고 국가우선 국민명예 다 해고 하겠어. 우리가 하겠어. 이렇게 가져야 된다. 지금 제가 곧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통해서 이제 다 확정을 할 텐데 그게 하나 있어. 현재 이 재단과 준하는 재단 우리 하나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 똑바로 세요. 저쪽에서 지금 이거 한마디 저쪽에서 우리를 할 수 있어. 이 재단 하나 설립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가세 10% 다 갖고 와. 얘들보다 더 할머니보다도 우리가 더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이나 시민단체 학자들이 개인의 의지로 일본이나 조선 총독부가 가졌던 그런 문서를 용서문서를 요구해서 다소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물론 지난번 지원의원에서 하긴 했겠지만 정식으로 한국 정부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60여 개의 식민 통치 수단으로 만든 강제 규정 규범 법 60몇 개예요. 그거 다 받아요. 다 그걸 그래서 폐기 요청해야 됩니다. 45년 8월 15일 중국과 일본은요 두 나라가 맺은 조약 협약은 전부 폐기했는데 딱 하나는 폐기 안 했어요. 간도 협약.
간도가 조선 땅이거든. 우리나라 땅이거든. 일본이 간도 내놓다니까 누들 철도 부사건 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청나라에서 왜 받아요? 청나라 땅이 아니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 땅이? 일본이 점령한 조선 땅을 내는 거야. 왜 간도에가 지금 저기 무효요청을 왜 안 해요? 정현동에서 연구 좀 부탁드리시오. 간도가 해결하고 우리가 뭐 내면져야 되는 거야. 조선 땅 다 흥명날 거야. 다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서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고 일본은 그래야 다 제공해야 돼. 한다. 하라고 하라 이거야. 대한민국 국회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것도 뭐죠? 옛날 독립군 만주 독립군 정신하면 이거 일도 아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사말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현재 대통령 못하고 앞으로 대통령도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지금으로서 희망이 없어요. 그 제소 제목 간단해요. 인도에 반한 주. 독일의 니른베르크 국제정검재판소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 인도에 반한 죄예요. 그냥 인도에 반한 죄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이것을 우리 배심원이 하자. 이거 도장 찍어. 안 찍으면 그 대통령 못해. 국회의원도 못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요. 행정부에서 또 제가 가도 또 저한테 행안부에서 그때는 안행부에서 안전행정부 저한테 보낸 공문이 뭐냐,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 우키시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문으로 개인한테 공문으로 회신하는 게 이 나라 행정부예요. 그러니 개인이 아무리 말하고 진술을 다 무시하잖아요. 다 무시하죠. 그것을 법적 효력을 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맞아요. 왜 거짓말 하냐고요. 피해자가 말하면 그러냐고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원전 자료로 가져오래. 원전 자료를요. 아니 마샬제도에서 이 뒷다리가 다 잘려서 고기로 고래고기로 변하는 판이 만주에서 말이죠. 독립군들이 일본한테 잡히면은 간 내장을 꺼내서 빨래줄에다 넣고 말이죠. 그런 식의 사진기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전군기자가 있어요. 무슨 원전 자료야. 그래서 증언,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법적 효력이 있다. 일제강제인행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은 이제부터냐? 아니에요. 그렇게는 너무 억울해. 안 돼요. 왜? 어느 분이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피해자에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정보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79년 동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비디오에서 준비한 법은 울산이다. 이거는 1905년 울사조약 때부터라는 것은 여기 행정 항해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5년부터 그 다음에 45년 또 경우에 따라서 65년에 소급적으로 판단하고 명시했습니다. 규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50분 남았는데요. 저는 한 3분의 정도만 더 쓰겠는데 의문이나 또 영상 또 있으면 없으시면 일단 자유롭게 생각. 근데 질문 잠깐 할게요. 네. 왜냐면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전에 조사한 거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갖고 사례 보유금이라고 그래서 보유금 그게 1000조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 10대 기업은 내가 알기로 480조가 있어요. 내가 저번에 한 얘기가 있었어. 우리나라 돈이 많은데 이걸 쓰지 못한다 얘기야. 왜 못 쓰냐고. 뭐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대위에서 이거를 자료를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찾아내야 되지 않냐. 이것도 좋은 문제가 아니냐.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들은 얘기는
이 얘기는 참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를 잘 됐어요. 그러나 뭐 간단하게 나가는 때는 받아야 하고 줘야 하고 말씀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예?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적어도 한 3년은 걸립니다. 예, 3년 걸려요. 예, 빠르면은 2년이고 3년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예. 그러니까 아까 서두 얘기가 우리가 연세들이 많이 가셔서, 예, 이런 게 다 우리가 하려고 할 일인데, 막 따라갖고, 우리는 가서 이 공부, 이거 100%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80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번 대포도 한번 쏴보자고. 예? 예. 이렇게 해야지. 이거 돈 받을 거 있고 이런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받느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 재판 받는다고 그러니까 재판 지금 받으셨습니까? 이게 세월이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세월만 이렇게 나이 먹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전 에? 이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100%요. 그 아까 저 국회법이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번인가 올라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명훈은 무려 3번씩이나 올린 법안을. 국회의장도 법을 올리면서 통과를 못 시켰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왜? 내 재판을 뭐 하라고 생각이 다 틀리지만 재판은 안 된다. 나는 처부시 전에도 재판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미국 나오는 사람입니다. 재판은 안 된다. 지금 할머니들 15명 재판도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네 공장에서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근거가 있고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와 있고 이렇게 해서 확실했어도 지금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지금 그 재판이 현재. 그런데 이런 재판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서는 참 기다리고 세월만 가지. 우리는 이제 지금 내가 여기 돌아가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를 뭉쳐야 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대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버려, 생각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은, 안 가고 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양양자 의원이 지금 내 올린 걸 알리면 저 법을요? 양정숙. 양정숙. 안 돼요. 예? 아니, 노른 이상 올린 것도 안 돼요. 3번 올려서도 안 돼요. 국회 발의 때, 제가 80년대부터 이거 했으니까. 예? 여기 사건 난 거, 여기 피임 들어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각 단체들 전부 다. 예. 여기 전문가 단체도 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 모르지만은, 우리도 세월호처럼, 예? 아니, 뭡니까? 이태원 사건이 그거 우리 사건은 됩니까? 이건 특별적 통과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야당에서, 이재명이. 예? 우리 법 통과시킨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예? 지금 올리지도 못했고. 이런 뒤에, 속전속결을 쓰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아니구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